네, 문제 1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염소 화합물을 다루는 무기화학 실험실에서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두 종류의 염소 산화물 시료 A와 B가 발견되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몇 가지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시료 A에는 ClO3- 이온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ClO3-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을 그리고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 분자의 기하 구조를 예측하시오. 이때 중심 원자의 혼성 오비탈을 제시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을 그리는 순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분자 혹은 원자단 이온이 갖고 있는 총 원자과 전자의 수를 세고 원자들을 적당히 시메트리에 맞춰서 배열한 후에 원자와 원자 사이에 결합을 그리고 남는 원자과 전자를 비공유 전자쌍으로 쌓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실 때 아마 이런 모형이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모형은 옥텟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 모형입니다. 모든 원자의 주변에 8개의 원자과 전자가 배열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형식 전하를 계산해 보시면은 산소 3개가 모두 다 마이너스 1의 형식 전하가 배정되어 있고 CL에는 플러스 2의 형식 전하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 전하가 너무 심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식 전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중결합을 형성을 하되 중심 원자가 옥텟을 확장할 수 있는 경우에 확장을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옥텟을 확장하게 되는 이 구조를 보시면은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산소의 형식 전하는 마이너스 1이고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산소 2개와 Cl의 형식 전하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좀 더 타당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원자과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기하 구조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입체수를 세 봐야 하는데 입체수라는 것은 중심 원자 주변에 있는 결합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숫자를 다 합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 둘, 세 개의 결합이 있고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사면체 형태를 띠고 있으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실제 모양은 암모니아와 같이 삼각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중심 원자인 Cl의 혼성 오비탈은 암모니아와 마찬가지로 결합을 3개 하고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sp3 혼성화 오비탈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료 B는 ClO2 기체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분자는 홀 전자를 가진 라디칼 형태이다. ClO2 분자의 결합각이 ClO2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작은지를 유추하고 그 이유를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과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 분포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을 그리셔야 합니다. ClO2의 루이스 전자점 구조식은 다음과 같이 Cl의 비공유 전자쌍과 홀 전자가 있는 라디칼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ClO2- 경우에는 Cl에 하나의 전자가 더 배치되어 있어서 라디칼이 아닌 즉 홀 전자가 없는 형태로 마련이 됩니다. 이때 기하 구조인 결합각도 OClO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Cl 주변에 있는 모든 전자쌍이나 홀전자를 세 보셔야 하는데 ClO2의 경우에는 이중결합이 2개가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고 홀전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ClO2-는 이중결합이 2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2개입니다. 입체적으로 보시자면은 ClO2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가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구분 형태, 물과 비슷한 형태의 분자가 나타나는데 ClO2-는 여기에 전자가 하나 더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전자가 이중결합을 밀어내는 힘이 더 크냐 아니면은 전자쌍이 밀어내는 힘이 더 크냐를
생각해 보시면은 결합 각도를 유추하실 수가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홀전자에 비해서 결합 전자쌍을 더 많이 밀어내기 때문에 ClO2 같은 경우에 이 각도가 118도로 ClO2-보다 조금 크게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입니다. 시료 A, ClO3-죠. 시료 A를 폐기하기 위해 실수로 진한 염산을 가한다면 물과 함께 유독한 기체 총 2종의 생성물이 발생하는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물하고 어떠한 유독한 기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응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산화환원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을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ClO3-가 진한 염산과 반응하면, 즉 H+와 Cl-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위쪽의 반응 혹은 아래쪽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위쪽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물과 함께 유독한 기체인 Cl2, 염소 기체가 발생되는 총 2종의 생성물이 발생하는 반응이고, 아래쪽 반응 같은 경우에는 총 3종의 생성물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응식을 쓰셔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배열된 결정 구조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 비율 및 화학 양론적 구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견될 수 있다. 카드뮴과 아이오딘이 1대2의 화학 양론적 비율로 결합한 화합물 A가 있다. 화합물 A를 구성하는 이온의 반지름은 다음과 같으며, CD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95피코미터,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220피코미터입니다. 그리고 이때 I-가 육방 조밀 쌓임 구조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생성되는 특정 결정 자리를 CD2+가 규칙적으로 채우면서 결정 구조가 생성된다. 화합물 A는 N-메틸-2-피롤리딘 유기용매에 분산되어 장시간 물리적 자극을 받을 경우 2차원 층상형 구조로 방리될 수 있다. 좀 문제의 조건이 길죠. 첫 번째 문제는 화합물 A의 결정 구조를 예측하고 이와 같은 방리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런 어떤 육방 조밀 쌓임 구조나 아니면 최조밀 쌓임 구조를 음이온이 하고 있는 구조, 그리고 거기서 양이온이 채워지는 구조를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카드뮴하고 아이오다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온 반지름의 비율이 0.43이기 때문에 조밀 쌓임으로 형성되는 자리 중에 카드뮴이 팔면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카드뮴의 크기가 훨씬 더 작으면 사면체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팔면체 자리인 6배위 자리에 카드뮴이 규칙적으로 채워질 겁니다.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NaCl 구조와 유사합니다. 근데 NaCl과 이 구조의 차이는 CD하고 I 같은 경우에는 1대2의 비율이지만 NaCl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의 비율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NaCl 구조와 거의 유사하지만 양이온의 자리가 절반이 빠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화학 양론적으로 양이온이 음이온의 절반 당량만 존재하기 때문에 카드뮴 플러스 2 플러스가 팔면체 자리의 절반을 한 층씩 교대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구조가 그 NaCl의 유니셀입니다. NaCl의 유니셀을 Na 주변에 Cl 6개가 배위되어 있는 옥타헤드론을 쌓아놓은 모델로 그리면 비스듬하게 옥타헤드론들이 연결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데, 이 그림을 45도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와 같은 구조가 됩니다. 이게 현재 NaCl의 구조인 것인데요. NaCl의 구조에서 규칙적으로 한 층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세 개의 층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일 텐데, 이 중간 층이 없어지는, 번갈아 가면서 층이 하나씩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구조가 됩니다. 글로 쓰게 된다면은 뭐 ICDI, 지금 요 중심에 옥타이드론의 중심에
CD가 있고 아래 위로 I가 존재하는 건데, 이런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가 비어있는 샌드위치 구조를 형성하고 양이온이 없는 부분은 비어있는 일종의 층상 적층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는 위층에 있는 CdI2와 아래층에 있는 CdI2가 아이오딘을 통해서 반데르발스 힘으로 붙어있는 적층 구조입니다. 반데르발스 힘이 약하기 때문에 특정한 용매에 얘를 분산을 해서 장시간 반응을 돌리게 되면은 용매 분자들이 이 층 간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반데르발스 결합을 끊어내서 박리와 층과 층이 분리되는 반응이 가능합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MgOH2는 화합물 A와 동일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소재는 화합물 A와 달리 박리화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를 화학 결합 측면에서 설명하라. 자, MgOH2 하고 이제 화합물 A는 CdI2입니다.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1대2의 비율로 존재하고 결정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MgOH2의 구조도 층상형 적층 구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운데 주황색 공으로 나타내진 게 Mge+고 빨간색 작은 공과 하얀색 작은 공으로 이루어진 것이 OH-입니다. 앞에서 있었던 화합물 A 같은 경우에는 이 OH- 대신에 I-이온이 자리를 하면서 반데르발스 인력으로 중2층과 층들이 결합해 있는 반면에 MgOH2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노출된 OH 사이에서 빨간색 점선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수소결합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결합이 일단 반데르발스 결합보다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규칙적인 수소결합들이 아래층과 2층 사이에서 수옹스트롱 단위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결합으로 층과 층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온이 없는 층하고 양이온이 있는 층 사이에 규칙적인 수소 결합이 존재해서 물리적인 방식으로 박리화가 어렵습니다. 이제 MgOH2 구조에서 Mge2+ 이온 중 25%가 Fe3+로 치환되는 반응이 지질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성된 화합물은 흔히 광물에서 피로오라이트라는 형태로 발견됩니다. 피로오라이트 화합물이 형성될 때 주변에 탄산염이 다수 존재할 때 생성되는 이 피로오라이트의 화학식을 예측하시오가 문제입니다. 결국 Mg 하나 중에 Mg가 0.75가 되고 Fe3+가 들어와서 Mg 0.75에 Fe 0.25가 되는 화학식을 예측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OH는 그대로 두 개고요. 근데 Mg는 2+의 전하를 갖고 있고 Fe는 3+의 전하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성인층이 양전하로 하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변에 음이온이 층간에 삽입되는데 탄산염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CO3e- 혹은 HCO3-가 층간에 들어가서 전하를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의 스토이키오메트리는 층에 갖고 있는 양전하를 그대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CO3e- 경우 같은 경우에는 치환된 Fe의 절반 당량, HCO3-의 경우에는 치환된 Fe3+의 동일한 당량만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식은 요 화학식 혹은 이 화학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전이금속 배위화합물입니다. 이 전이금속 배위화합물의 안정도와 이성질체 현상은 리간드의 배위 방식과 입체적 배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FeCl6의 3-는 팔면체 구조를 갖는 6배위 화합물입니다. 결정장 이론과 분광학적 계열에 근거하여 이 화합물 내의 D전자 배치를 예측하고 홀전자의 수를 근거로 이 화합물의 자성을 판별하시오. 이건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제죠. Fe3+ 이온은 D5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Cl-는 분광학적 계열상 약한 장 리간드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2G하고 EG가 작은 델타 O만큼 갈라지게 될 것이고 5개의 전자가 채워질 때 페어링 에너지를 갖는 것보다 훈트의 규칙을 만족하는 형태로 홀전자가 5개 채워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혹은 T2G에 3개, EG에 2개라는 컨피규레이션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에서는 홀전자가 총 5개이기 때문에 상자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FeCl6 3-에서 Cl- 이온 중 4개가 더 강한 장 리간드인 에틸렌 다이아민으로 치환되면 이때 에틸렌 다이아민은 두 자릿수 킬레이트 리간드이기 때문에 Cl-의 한 자릿수 리간드 4개를 리간드 2개가 이 에틸렌 다이아민 리간드 2개가 치환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FeCl2에 EN2의 플러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 화합물의 이성질체를 모두 그리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에틸렌 다이아민이 2개고 클로라이드가 2개이기 때문에 우선 트랜스 형태로 클로라이드가 존재하는 이 화합물을 그리실 수가 있겠고 시스 형태로 존재하는 화합물을 그릴 수가 있을 텐데 이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에틸렌 다이아민의 고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면이 마치 플로펠러의 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거울상 이성질체인 반대 화합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이성질체를 그리셔야 합니다. 자, CONH3 3+와 COEN3 3+는 모두 CO3 플러스를 중심금속으로 하는 6배위 화합물입니다. 이 화합물의 형성상수 KF를 비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COEN3+하고 CaNH3 6가 생성되는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COH2O6로부터 이제 물이 가장 용매로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가정을 해보면은 에틸렌 다이아민이 결합할 경우에는 에틸렌 다이아민 3개가 결합을 해서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물이 6개가 나오죠. 그에 비해서 암모니아가 6개 나올 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평형상수가 각각의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형성상수 KF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력학적으로 결합이 만들어질 때 코발트하고 에틸렌 다이아민 혹은 코발트하고 암모니아 사이에는 CON 본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 자체는 2개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위쪽의 반응의 경우에는 시작의 4개의 화학종에서 마지막에 7개의 화학종으로 화학종이 늘어나고 아래쪽은 시작의 7개의 화학종에서 마지막에도 7종의 화학종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쪽 반응이 반응을 한 후에 화학종이 더 많이 늘어나는 엔트로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 같은 경우가 KF가 더 큽니다.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깁스 자유에너지를 얘기를 하자면은 깁스 자유에너지 차이가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인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델타 H양은 같지만 위쪽 경우에 델타 S가 더 크기 때문에 델타 G 값이 위쪽 반응이 더 자발적인 델타 G가 음수가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KF 값도 에틸렌 다이아민이 3개 붙은 화합물이 더 커지게 됩니다.